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실제 일어나는지 실험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장치는 4층 과학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실험 직접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과학 선생님한테 말하고 실험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이 실험을 직접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제 여러분이 이론으로 배운 것이 실제 실험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과학자들은 사실 이걸 거꾸로 반응,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 실제 실험에서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험으로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통형의 투명한 원통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 투명한 원통 속으로 여기 쇠구슬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릴 건데요. 얘가 이렇게 위에서 이 투명한 원통 속을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세 가지 위치에서 우리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높이 1m 되는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중간 지점인 0.5m, 그리고 제일 기준점으로 잡은 0m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실제 여러분이 직접 구해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아마 3단원에서 구하는 방법을 다 배웠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실험 먼저 보고 각 실험 단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결과 하나씩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쇠구슬의 질량은 전자저울에서 28.6g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얘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단위인 줄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쇠구슬의 질량은 0.0286kg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높이에서 해볼 건데요. 아까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기준이 되는 0m, 그리고 중간이 0.5m, 그리고 제일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 기준 맨 처음 떨어뜨리는 위치인 1m, 이 세 가지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우리 3단원에서 배웠으니까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죠.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면 우리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질량과 높이를 알아야 되죠. 질량은 우리 위에서 전자저울 이용해서 구한 질량 여기다 직접 대입하면 되고요. 높이는 이 세 가지 높이 각각을 이렇게 대입해서 각각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우리 3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m은 구하기가 쉬워요. m은 어떻게 구해요? 질량이니까 이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지금 속력이 문제입니다. 속력. 자, 속력을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속력 측정기로 설치해서 우리 아까 속력 구하는 거 직접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측정된 속력을 3회 반복한 실험의 평균값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m 제일 낮을 때랑 0.5m에서 속력을 각각 속력 측정기 리딩된 값을 구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각각의 값의 평균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이 평균 값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토대로 우리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구해 보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화면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여기 여러분들이 구한 값을 토대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건데요. 위치 에너지는 9.8mh니까 m도 0.0286kg 넣으면 되고 각각의 위치는 높이는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9.8mh가 위치 에너지니까 9.8 곱하기 여러분 방금 구했던 질량 곱하기 높이 미터로 구하죠. 그랬더니 1m에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0.5m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0m는 당연히 기준이 되는 위치였으니까 0m 0을 넣으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운동 에너지 구해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자, 화면과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맞죠? m은 0.0286 우리 쇠구슬 질량 구하시면 되고요. 1m는 맨 처음에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때 속력은 0이죠. 그래서 1m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됩니다. 그럼 0.5m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가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구했던 2.9의 제곱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는 2.9를 직접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값이 얼마가 나왔냐? 0.12줄이 나왔네요. 마지막 제일 낮은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 구합니다.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는 어디 있어요? v는 여러분이 3번 측정한 실험값을 이용해서 여기다 직접 대입하시면 되니까 4.15의 제곱 하니까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25줄이 나왔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럼 1m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두 값을 구한 것, 그러니까 0.28 더하기 0 하면 0.28줄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지. 0.5m에서는 이 두 값을 더하면 얘를 두 값을 이렇게 더하면 0.26줄이 되고요. 0m 제일 낮은 위치에서의 두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니까 0.25줄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게 왜 거의 비슷한 값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01씩 자꾸 차이 나는데? 맞아요. 0.01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이렇게 구한 이론 값에서는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공기 저항이나 다른 마찰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과학실에서 한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기 저항에 의한 손실을 약간씩의 손실을 제외하면 이거 거의 같은 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달라졌지만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변화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개념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물체에 중력만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은 전환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자유낙하한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지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없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어떻게 달라지나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요. 자, 그러면 맨 위에서는 정지해 있으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없죠? 하나도 안 채워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합인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요만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 한번 확인할게요. 중간 지점에서는 속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속력이 조금 생겨서 운동 에너지가 생겼고 위치가 낮아져서 위치 에너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즉 요약하면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새롭게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더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맨 아랫부분에 도달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이니까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자유낙하할 때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고 그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아까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와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던져 올리는 물체의 운동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험으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물체를 아래에서 위로 던져 올릴 때 어떻게 되나 화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물체를 위로 이렇게 던져 올렸어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체는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죠. 딱 던지는 힘이 있으니까 속력이 있어서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는 기준점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 부위쯤 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죠. 위치 에너지가 생겼고 속력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위로 이렇게 던져 올린 운동이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아까 실험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맨 윗부분에서는 순간 딱 멈추는 부위가 있으니까 속력이 제로가 돼서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는 제일 높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대되어 있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거 우리 아까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환을 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체를 아래에서 위로 던져 올렸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한 번 더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는 아래에서 위로 던졌을 때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확인한 실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했고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1m에서 0.5m에서 0m에서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에 변함없다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